사무실의 인공적인 불빛 대신 흐릿한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옥탑방의 작은 창문을 겨우 비집고 들어왔다. 이지아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드라인의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지만 정신은 이미 복잡한 알고리즘에 받아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내는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작은 옥탑방은 그녀만의 요새이자 감옥이었다.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한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한 곳에서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천재성은 회사의 가장 복잡한 보안 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데 기여했지만 정작 그녀의 이름은 말단 엔지니어 목록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지아는 그것을 선호했다. 익명성은 그녀가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방패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방패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며 그녀의 집중을 깨뜨렸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코드에 파묻혀 있던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아야, 너 아직도 그 깜깜한 방구석에 처박혀 있니? 당장 엄마 말 좀 들어라. 김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지아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요? 또 그 얘기면 끊을게요. 그녀는 어머니의 다음 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매번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이게 정말 너 지금 네 처지를 몰라서 그래. 우리 집 빚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 그 이자만 해도. 김 여사는 습관처럼 빚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겨진 빚은 지아의 천재적인 머리로도 퀀텀 리프테크에서의 적은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족쇄였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코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붉은색 경고등처럼 숫자들이 떠다녔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데요. 로또라도 당첨되길 바라세요. 지아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현실이 지긋지긋했다. 그녀의 알고리즘 하나면 수백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월세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천재일 뿐이었다. 로또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톤 높아졌다. 엄마가 이번에 정말 대단한 자리를 하나 물어왔어. 너 오늘 저녁에 당장 선 보러 가야겠다. 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선. 이유 엄마. 저번에 말했잖아요. 전 그런 거 안 한다고. 제발. 안 하긴 뭘 안 해. 이번엔 진짜 달라. 상대가 누군 줄 알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초엘리트래. 집안도 빵빵하고. 뭐 무슨 회사 사장이라나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안 와. 너만 잘하면 우리 지긋지긋한 빚 다 청산할 수 있단 말이야. 김 여사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지아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딸의 행복이나 미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빚 청산이라는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절박함을 이해했다. 하지만 자신을 상품처럼 팔아넘기는 이 상황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싫어요. 전 제 힘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힘으로 뭘 어쩔 건데. 그 잘난 회사에서 밤낮으로 구르면서 받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지아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엄마 소원 좀 들어줘. 은김 여사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바뀌는 순간 지아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눈물은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약한 골이었다. 분 한숨이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지아는 키보드 위에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지아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시스템에 입력된 명령을 따르는 로봇처럼 느껴졌다.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더 헤리티지였다.
지아가 평생 벌어도 하룻밤 묵기 힘든 곳이었다. 김 여사는 신이 나서 주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냈다. 절대 늦지 마라. 그리고 제발 그 거지 같은 티셔츠 말고 엄마가 저번에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사준 원피스 있잖아. 그거 입고 가. 지아는 그 세일 원피스를 떠올렸다. 그녀의 몸에 맞지도 않는 어색한 레이스가 달린 옷이었다. 지아는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무채색의 티셔츠와 낡은 후드티, 그리고 청바지 몇 벌이 전부였다. 그 구석에 김 여사가 억지로 쑤셔넣은 원피스가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들었다.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삶을 강요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지아는 기계적으로 샤워를 하고 어색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화장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얼굴에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 립밤만 겨우 발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다. 천재 프로그래머 아테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억지로 꾸며 입은 불쌍한 인형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다. 더 헤리티지 호텔의 로비는 지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빛을 쏟아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낡은 구두는 그 화려함 속에서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우아한 자태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지아는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예약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예약자 이름을 물었다. 김 여사님 이름으로 예약됐다고. 지아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직원은 잠시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상냥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쪽의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다. 창가에 위치한 2인용 테이블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아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 밤 만날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미국 유학파, 초엘리트, 회사 사장, 어머니의 말로 미루어 보아 분명 오만하고 돈 많은 바람둥이일 것이다. 자신 같은 가난한 여자를 돈으로 사려는 부류일 게 뻔했다. 지아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차라리 상대방이 자신을 보고 경멸하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주길 바랐다. 그것이 오늘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일 터였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무늬만 노려보았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약속 시간인 7시가 정확히 되었을 때 누군가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묘하게 단호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기름지고 거만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최대한 무례하고 불쾌하게 보여서 이 자리를 망쳐버릴 생각이었다. 혹시 이지아 씨 되십니까? 남자가 다시 물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귀에 익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에서 들어본 듯한 익숙함이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오만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다. 깔끔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남자, 날카로운 콧날과 지적인 눈매,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그 얼굴은 지아가 수천 번도 더 떠올렸던, 하지만 감히 다시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민준. 선배 지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중학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완벽한 모범생, 가난한 장학생이었던 자신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던, 그래서 더 눈부셨던 사람, 그녀가 몰래 훔쳐보며 동경했던 첫사랑의 대상이었다. 강민준.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지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어머니가 말한 그 초엘리트 회사 사장이 강민준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생각은 곧바로 더 끔찍한 현실 인식으로 이어졌다. 강민준은 단순한 중학교 선배가 아니었다. 그는 몇 달 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혜성처럼 돌아와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CEO로 취임한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직속 상사의 상사의 상사. 아니,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지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가난한 옥탑방 천재 프로그래머가 빚 때문에 억지로 나온 선자리에서 하필이면 자신이 숨어 지내던 회사의 CEO이자 옛 짝사랑 상대를 만난 것이다. 이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까?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민주는 처음에 놀라움이 가신 듯 특유의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과 함께 희미한 반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확인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지아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이지아. 서울중학교 다녔던 이지아. 맞나? 그의 확인, 사살 같은 질문에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굳어버린 채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민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끔찍한 소개팅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지아는 이미 모든 것을 망쳤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낡았지만 필사적으로 격식을 차리려 한 원피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 그가 기억하던 이지아는 항상 교복 차림의 책을 들고 있던 조용하지만 눈빛만은 총명했던 소녀였다.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는 그 특유의 눈동자는 분명 이지아가 맞았다. 정말 이지아였군.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완벽한 CEO의 자세였지만 그의 시선은 지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잘 지냈나?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잘 지냈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옥탑방에서 빚에 쪼들리며 당신 회사에서 유령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선배도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작고 불안정하게 떨렸다. 민주는 웨이터를 향해 손짓했고 최고급 코스 요리가 주문되기도 전에 비싼 와인이 먼저 서빙되었다. 지아는 자신 앞에 반짝이는 와인잔을 보며 위축되었다. 이 와인 한 잔의 가격이 그녀의 일주일치 식비보다 비쌀지도 몰랐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잔을 들었지만 지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어머님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다시금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비즈니스맨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늘 만나는 분이 김 여사의 재원인 따님이라고만 들었는데 그게 지아 너일 줄은. 솔직히 예상 밖이군. 지아는 재원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았다. 선배, 아니, 대표님, 사실 이건 오해가 좀... 오해. 민준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님께서는 따님이 집안 사정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원래는 아주 명석하고 곧 좋은 곳에 취직할 인재라고 하셨는데 틀린 말인가? 어머니가 꾸며낸 거짓말의 스케일이 지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잠시 쉬고 있다니. 그녀는 퀀텀 리프테크의 정직원이었다. 비록 말단이었지만 그게... 저는... 지아는 자신이 퀀텀 리프테크에 다닌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CEO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창피함을 넘어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민주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본 인사 담당자처럼 냉철하게 질문을 던졌다. 중학교 때 기억나나? 넌 항상 나보다 수학 점수가 높았지. 전국 올림피아드에서도 상을 휩쓸었고 그런 네가
지금은 뭘 하고 있지? 그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지아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한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천재성은 빚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다. 이 남자의 기억 속에 자신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남게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그런 지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스치는 듯했다. 그가 기억하던 총명한 소녀가 현실에 찌들어 빛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어머니의 주선으로 나온 이 자리가 시간 낭비였다는 짜증일지도.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민준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대화는 끊겼다.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배경음악과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지아는 차라리 이 침묵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오늘 밤 최악의 연극을 하고 있었고 빨리 막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의 슈트 안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보통의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특수하게 설정된 알림음이었다.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지아에게 가벼운 양해의 손짓을 하고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여유와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냉철한 CEO의 모습만이 남았다. 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뭐라고 지금? 그게 확실한가 이 실장? 지금 장난의 방화벽이 뚫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 실장, 방화벽, 뚫렸다. 그 단어들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퀀텀 리프테크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가 아테나로서 일부 설계에 관여한 것이었다. 뚫릴 리가 없었다. 적어도 외부의 단순한 공격으로는. 민주는 테이블에서 몇 걸음 떨어져 통화를 이어갔다. 프로메테우스 서버라고 미쳤군. 당장 모든 외부 접속 차단하고. 뭐라고? 브루트포스 공격이 아니라고. 그럼 뭐지? 데이터가 새고 있다고 어느 정도야? 민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지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 회사의 차세대 AI 프로젝트이자 1급 기밀이었다. 그리고 데이터가 새고 있다는 말.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지아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코드라인이 순식간에 조합되고 분석되기 시작했다. 민준의 통화 내용은 계속해서 지아의 귀에 밝혔다. 로그 분석은 트래픽이 평소와 같다고 그게 말이 돼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는데 트래픽이 같다니 이 실장 지금 당장 보안팀 전원 비상 소집해 10분 내로 화상회의 연결한다.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다. 민준의 보안팀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짚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유출되는데 트래픽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일반적인 해킹 방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스모크 스크린이었다. 외부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트래픽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아주 미세한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빼돌리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그녀는 이 기술을 알고 있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극도로 정교한 방식의 데이터 유출, 브루트 포스 공격은커녕 기존의 어떤 방화벽도 이것을 공격으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가 심어놓은 백도어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기 시작했다. 이것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가 밤낮으로 매달려온 프로메테우스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였다. 그녀는 지금 당장 민준에게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다. 거기가 아니에요. 7번 포트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414번 비동기 포트를 확인해봐요. 그건 스모크 스크린이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비록 옥탑방에 사는 어머니의 주선으로 선이나 보러 나온
별 볼 일 없는 이지아가 어떻게 퀀텀 리프테크의 1급 기밀 서버의 아키텍처를 알고 있단 말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탄로날 것이다. 아테나로서의 익명성, 회사에서의 위태로운 위치,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민주는 통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중학교 후배나 맞선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리더의 고뇌만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지아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없던 걸로 해야겠다. 회사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도 의지도 없어 보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지폐 몇 장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아마도 와인값과 그녀의 택시비를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아는 그 돈을 보며 굴욕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민주는 이미 레스토랑 출구를 향해 뛰다시피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방금 지나친 이 초라한 여자가 자신의 회사를 구할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아는 화려한 레스토랑에 홀로 남겨졌다. 웨이터들은 방금 전 CEO의 긴급한 퇴장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와인잔과 민준이 던져놓고 간돈을 바라보았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민준을 만났다는 충격, 빚쟁이, 딸로서의 비참함, 이 모든 것이 방금 들은 프로메테우스의 위기 앞에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그녀의 회사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상사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어색한 원피스를 입은 맞선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테나였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거리로 뛰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지금 당장 옥탑방으로 돌아가야 해. 내 터미널에 접속해야겠어.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CPU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아는 낡은 택시의 덜컹거림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프로메테우스와 스모크 스크린, 그리고 강민준의 창백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미 수백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택시가 가파른 언덕길 꼭대기,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민준이 던져준 돈의 일부로 택시비를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어색한 원피스 자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거의 뛰어올라가 자신의 옥탑방 문을 열었다. 습기찬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아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등 뒤의 지퍼를 거칠게 내렸다. 어머니가 억지로 입힌 레이스 원피스는 바닥에 무력하게 구겨졌다. 그녀는 낡은 후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인 방구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녀의 진짜 세계였다. 낡은 책상 위에는 그녀가 중고 부품을 모아 조립한 커스텀 PC가 괴물처럼 버티고 있었다. 모니터 세대가 동시에 켜지며 푸른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선자리에 나간 이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퀀텀 리프테크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전설적인 개발자 아테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직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고 접근 권한도 낮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몰래 심어둔 오직 그녀만이 아는 가상사설망 VPN 경로로 우회했다. 그녀의 IP는 여러 국가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시스템 로그상에서 잡히지 않는 유령이 되었다. 이 실장이 브루트포스 공격이 아니라고 했어. 트래픽도 정상이랬지. 지아는 중얼거렸. 그녀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메인 방화벽 로그를 무시했다. 그곳은 함정일 것이다. 보안팀이 그곳을 들여다보는 동안 진짜 범인은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터널 레벨의 네트워크 패킷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찾았다. 그녀가 의심했던 대로였다. 공식적으로는 비활성 상태인 444번 포트. 하지만 그곳으로 아주 미세한, 거의 노이즈에 가까운 데이터 패킷이 꾸준히 흘러나가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시스템 상태 체크, 신호 PME처럼 보였지만 지아의 눈에는 그것이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이라는 것이 보였다. 스모크 스크린이 맞았어. 지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외부 해커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 정도의 접근 권한과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려면 적어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이거나 최고 관리자급이어야 했다. 내부자. 내부 소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이 백도어를 심어놓은 것이다. 공격자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하는 대신 시스템에 정상적인 심장 박동처럼 위장한 극소량의 패킷의 데이터를 분할하여 실어보내고 있었다. 퀀텀 리프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조차 이를 정상적인 노이즈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었다. 지아는 이토록 정교하고 악의적인 코드를 본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각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30층의 긴급 상황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거대한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의미 없는 로그 데이터만 스크롤되고 있었다. 보안팀장인 이 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그는 민준의 분노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공격 루트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방어벽은 정상 작동 중이고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건가? 민준이 이 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그는 이런 무능함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실장은 입술을 달싹였다. 저희가 가진 모든 탐지 솔루션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다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모든 것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다음 세대로 이끌 핵심 기술이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최 이사가 무거운 듯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의 CFO이자 이사회 실세 중 한 명으로 호시탐탐 민준의 자리를 노리는 인물이었다. 강 대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군요.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최 이사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이러다간 회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도둑맞겠어요.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외부 전문 보안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 어쩌면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전에 프로젝트 매각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이 실패를 빌미로 민준을 압박하고 있었다. 민준은 최 이사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최 이사는 처음부터 민준의 CEO 취임을 못마땅해 했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그는 이 기회에 민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회사를 넘길 속셈이었다. 최 이사님,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합시다.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이 실장, 24시간 내로 범인의 꼴이라도 잡아내지 못하면 보안팀 전원 교체할 각오하십시오. 민준의 경고에 이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최 이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민준의 실패를 즐기는 듯한 차가운 만족감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위기가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지금 고립무원이었다. 다시 옥탑방. 지아는 데이터 패킷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알려진 경쟁사가 아니었다. 동유럽 어딘가에 위치한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서버였다. 치밀하군. 그녀는 감탄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목적의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를, 아니, 강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실패하면 민준의 입지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겠지.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중학교 시절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던 그 선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백도어를 차단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몇 번이면 444번 포트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공격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간 범인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것이다. 범인은 잡지 못한 채 회사는 내부의 적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될 터였다. 게다가 그녀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아테나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 말단 직원 이지아가 회사의 1급 기밀 서버에 백도어를 발견했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 오히려 그녀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멈췄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백도어를 차단하는 대신 그녀는 그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는 미끼 허니파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그녀는 범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배우까지 모조리 파헤칠 생각이었다. 지아의 눈이 다시 모니터의 코드라인에 고정되었다. 옥탑방의 작은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폭풍에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민준과 퀀텀 리프테크의 운명이 지금 이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거대한 체스판에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은 지아에게서 잠을 앗아갔다. 옥탑방의 작은 모니터 세 개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빛을 발했.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미세한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는 동시에 공격자의 또 다른 움직임을 주시했다. 주범은 444번 포트라는 완벽한 백도어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의 하수인들은 보안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다른 곳에서 연막을 피우고 있었다. 어설프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2차 공격들이었다. 지아는 메인 백도어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것은 덫을 놓기 위한 미끼였다. 하지만 이대로 다른 서버들이 뚫리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보안팀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최소한의 힌트를 주기로.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테나였다. 그녀는 공격자가 보안팀을 교란하기 위해 시도하는 또 다른 침입 시도를 발견했다. 알리 부서의 백업 서버를 향한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어택이었다. 444번 포트의 스모크 스크린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지만 이 실장의 보안팀은 이미 패닉 상태라 이것마저 놓칠 가능성이 컸. 지아는 즉시 암호화된 익명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수신인은 이 실장이었다. 하지만 회사 공식 계정이 아니었다. 지아는 예전에 파악해둔 그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다. 감시가 덜한 경로였다. 내용은 지독히도 간결했다. 서버 IP 주소, 포트 번호, 로그를 확인해. 엉뚱한 곳을 보고 있어. 단 2줄이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모든 접속 흔적을 다시 한번 지웠다. 같은 시각 퀀텀 리프테크의 상황실은 절망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이 실장은 밤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로 개인 메일을 확인하다가 정체불명의 메일을 발견했다. 스팸으로 치부하고 지우려던 찰나 그의 눈이 IP 주소에서 멈췄다. 그것은 RD 백업 서버의 주소였다. 설마. 그는 반신반의하며 부하 직원에게 해당 서버의 실시간 로그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몇 분 뒤 직원이 경악하며 외쳤다. 실장님, 지금 이쪽 서버에 무차별 대입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거의 뚫리기 직전입니다. 이 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이 프로메테우스에만 매달리는 사이 하마터면 백업 데이터 전체를 날릴 뻔했다. 당장 해당 IP 차단에 포트 폐쇄하고
이 실장은 허둥지둥 명령을 내리고는 식은땀을 닦았다. 공격은 즉시 중단되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받은 익명의 메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대체 누가 이걸? 운이 좋았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한 정보였다. 이 운 좋은 발견은 즉시 강민준에게 보고되었다. 민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운이 좋았다고 민준은 이 실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이메일, 나에게 전달해. 당장. 암호화되어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메일.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두 줄의 문장. 민준은 직감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 회사 시스템 내부에 공격자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들을 돕고 있는 유령. 민준은 이 실장에게 명령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 특히 최 이사에게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지독한 피로감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다시 퀀텀 리프테크의 말단 직원 이지아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QA 품질 보증 부서의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미 완성된 코드의 단순 오류를 찾아내는 따분한 진단 스크립트를 돌리는 일이었다. 그녀의 천재성을 생각하면 모욕에 가까운 업무였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소리를 죽이며 자기 자리에 앉아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눌렀었다.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이 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없었다.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이사였다. 그는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원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각 부서를 순시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일하는 태도들입니까? 회사가 비상사태인데 다들 너무 태평한 거 아니요? 최 이사는 일부러 큰 소리로 직원들을 질책하며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그의 수행비서와 몇몇 부장들이 그를 따랐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정확히 지하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최 이사의 시선이 지하의 낡은 운동화와 회사 점퍼 안에 입은 후드 티셔츠에 머물렀다. 그는 마치 역겨운 것이라도 본 듯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지하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그저 평범한 진단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최 이사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코웃음을 쳤다. 이게 우리 퀀텀 리프의 수준인가? 그는 지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의 팀장을 향해 하지만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이런 말단 직원 하나하나의 기강이 이 모양이니 회사 전체 보안이 MUD 뚫리는 거 아니겠소? 복장 불량해. 근무 태도도 엉망이고. 지아는 숨을 멈췄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 이사를 노려보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갔다. 최 이사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젊은 강 대표는 저 꼭대기층에 앉아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군. 현장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말이야. 이러니 외부 공격 한 번에 회사가 휘청거리지. QA 팀장은 저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시오. 최 이사는 거만하게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사무실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동료의 시선이 지아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어젯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운 아테나는 온데간데 없고 단지 복장 불량으로 질책받는 초라한 이지아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남자, 최 이사, 이번 사태의 배후에 저 남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회사의 위기를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 CEO를 끌어내리려 하는 저 오만한 남자. 그런 자가 감히 자신을 모욕했다. 지아는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같은 시각 CEO 집무실. 강민준은 최 이사의 순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가 QA 부서의 말단 여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대목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이지아를 떠올렸다. 그녀도 어쩌면 저렇게 어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복잡한 상념을 떨쳐내고 현재의 문제에 집중했다.
유령의 도움으로 2차 공격은 막았지만 메인 유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최 이사는 이사들을 모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매각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최고보안 등급의 개인 단말기에서 조용한 알림음이 울렸다. 일반적인 이메일이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터미널이었다. 발신자는 아테나였다. 어젯밤의 그 유령이었다. 지아가 밤새 알아낸 민준의 개인 터미널 주소로 보낸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이번에도 짧았지만 그 내용은 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짜 로그가 심어지고 있음. 목표, 특정, 중국 IP 주소. 그들은 근원지가 아님. 적은 내부에 있음. 아무도 믿지 말 것. 적은 내부에 있다. 민준은 메시지를 되뇌었다. 이것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아테나는 진짜였고 그의 편이었다. 그리고 그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의 해커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최 이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준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 싸우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이 아테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어젯밤 모욕감을 주며 돈을 던져주고 왔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QA 부서의 공기는 어제 최 이사가 남기고 간냉기로 인해 여전히 무거웠다. 지아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온통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보이지 않는 통로 444번 포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에 아주 작은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숨겨두고 백도어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오전 내내 데이터는 꾸준히 밖으로 흘러나갔다. 범인은 어제 이 실장팀이 2차 공격을 막아낸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태연했다. 지아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현실이 되었다. 모니터링 스크립트의 그래프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반대였다. 누군가가 444번 포트를 통해 시스템 내부로 데이터를 주입하고 있었다. 지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파괴 공작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주입되는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악성 코드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랜섬웨어가 아니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코드는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학습 알고리즘에 미세한 오류를 주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이 오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전체 시스템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것이었다. 데이터는 오염되고 프로젝트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될 터였다. 범인은 프로메테우스를 훔치는 것을 넘어 아예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다. 지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명분을 만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30층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프로메테우스의 메인 스크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 코드들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방금 처리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터무니없는 값으로 도출되고 있었다. AI가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도대체 원인이 뭐야? 이 실장이 절규하듯 외쳤다. 보안팀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여전히 외부 침입 흔적을 찾고 있었지만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박민주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든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고 최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스크린의 오류 코드를 보며 혀를 찼다. 이런. 강 대표, 결국 이렇게 되는군. 내가 뭐라고 했나?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이건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붕괴야.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네.
회사에 존망이 걸린 일이야.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네. 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 및 매각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겠어. 이사진들에게도 이미 연락을 돌렸고 민주는 최 이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최 이사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숨기며 돌아섰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일세. 강 대표, 그때까지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자네의 이 비싼 장난감은 끝이야. 민준에게는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아테나가 말한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무력했다. 보안팀 전체가 용의선상에 있었고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테나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날 밤 지아는 옥탑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터미널 앞에 앉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힌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이제 아테나로서의 익명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민준에게 직접적인 무기를 쥐어줘야 했다. 그녀는 지난 24시간 동안 백도어를 통해 들어온 악성 코드의 근원지를 집요하게 역추적했다. 범인은 치밀했다. 444번 포트를 통해 외부에서 명령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지아는 속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 커널의 가장 깊은 곳, 명령어 실행 트리거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그 명령을 실행시킨 것은 외부 IP가 아니었다. 퀀텀 리프테크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특정 관리 작업 직원의 인증키, 어센티케이션 키 유이였다. 지아는 그 키의 소유자를 확인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에 그녀는 숨을 삼켰다. 보안 이 팀장 박선우. 이 실장의 오른팔이자 10년 넘게 퀀텀 리프의 보안을 책임져온 베테랑이었다. 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일 터였다. 지아는 망설였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랐다. 만약 민준이 이 정보를 잘못 다루거나 혹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지만 그녀는 최 이사가 승리하는 것을 그리고 강민준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최 이사에게 당했던 모욕을 떠올렸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이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의 개인 단말기로 다시 한번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대담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격은 악성 코드 주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목표는 프로메테우스의 완전한 파괴. 긴급 이사회 소집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범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당신의 보안 이 팀장 박선우입니다. 그는 주범이 아닙니다. 그는 최 이사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주입했습니다. 증거는 그의 워크스테이션 로그에 있습니다. 로그 파일 경로, varlog, 스와이스 커널, 로그이 오늘 오후 2시 14분 33초 그는 시스템 점검을 위장해 커널에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 로그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포코와 키스트링을 사용해 숨겨진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박 팀장을 지금 체포하면 최 이사는 꼬리를 자를 겁니다. 그는 미끼입니다. 내일 이사회 전에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당신의 다음 수를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선우. 팀장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다. 이것이 아테나의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테나가 제공한 로그 파일 경로와 포코와 키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보안팀을 믿을 수 없었기에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는 자신의 CEO 최고 관리자 권한을 사용해 박선우 팀장의 워크스테이션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아테나가 알려준 로그 파일을 열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깨끗한 시스템 점검 로그였다. 하지만 민준이 아테나가 준 포코와 키를 입력하자 화면이 번쩍이며 숨겨져 있던 코드라인들이 드러났다. root, cmd, inject payload malicious, code. Dat is groter dan port 444, is groter dan target, Prometheus, core. 명백한 증거였다.
박선우 팀장이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배신감에 속이 쓰려왔다. 아테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신뢰받는 팀원이 배신자라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최 이사가 있다는 것까지. 그는 이제 아테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미스터리한 조력자는 현재 그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그는 아테나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박 팀장은 미끼입니다. 아테나는 그에게 단순히 범인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 다음 전략을 제시한 것이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절망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최 이사가 짜놓은 판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박선우 팀장의 배신은 강민준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혔다. 10년을 믿었던 동료가 그의 등을 향해 칼을 꽂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 이사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테나가 보내온 보코와 키와 로그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정체불명의 조력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퀀텀 리프의 가장 깊숙한 커널 로그와 자신의 개인 단말기 주소까지 알아낸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아테나의 천재성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퀀텀 리프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농락하고도 남을 터였다. 하지만 아테나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었다. 민주는 이 보이지 않는 동맹이 누구인지 미치도록 궁금했다. 그때 그의 복잡한 상념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기억 하나가 불쑥 끼어들었다. 이틀 전에 그 끔찍했던 맞선 자리, 낡은 원피스를 입고 겁에 질려 있던 여자, 중학교 시절 그와 유일하게 수학 점수를 겨뤘던 천재 소녀 이지아. 그는 박 팀장의 배신을 확인한 지금 아테나의 명석함과 이지아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기묘한 부조화를 떠올렸다. 이지아. 그는 자신의 비서실에 연락했다. 보안팀과 RD 부서는 이미 최 이사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배신자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때부터 자신을 보좌해온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소. 서울중학교 출신. 이지아. 민주는 김 비서에게 이지아의 중학교 졸업 연도와 몇 가지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시오. 가족관계, 학력, 그리고 파산 기록까지.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회사 인사 기록도 확인해 보시오. 혹시 동명이인이라도 있을지 모르니. 그는 이지아의 어머니가 했던 거짓말을 확인하고 싶었다. 김 비서의 일처리는 신속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민준의 책상 위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올라왔다. 민준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 장은 이지아의 화려한 과거였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 KAIST, 카이스트, 전액, 장학생 입학, 저명한 교수의 논문에 제일 저자로 등재된 기록들. 민준이 기억하던 그 소녀가 맞았다. 하지만 다음 장부터 그녀의 인생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말, 아버지의 중소 IT 기업, 지아 소프트의 파산. 민준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년 전, 최 이사가 주도했던 경쟁사 정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수합병되었던 작은 회사 중 하나였다. 민준은 그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설마 그 회사가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아버지의 파산 이후 이자는 KAIST를 자퇴했다. 그리고 그녀의 기록은 한동안 완전히 사라졌다. 가족 전체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천재 소녀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 장, 현황.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현 직장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입사일 2년 전, 소속 QA 품질 보증 부서, 1급 사원, 근무평가 양호, 조용함, 특이, 사항 없음. 그가 어제 최 이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던 바로 그 부서.
그 말단 직원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순이었다. 이 정도의 천재가 어떻게 자신의 회사에서, 그것도 가장 단순한 오류나 찾아내는 QA 부서의 말단 직원으로 2년이나 숨어 지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왜 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맞선 자리에 끌어낸 것일까.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펄루르. 그녀는 빚 때문에 이 모든 굴욕을 견디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금은 뭘 하고 있지?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파는 잔인한 질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심지어 돈까지 던져주고 나왔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그는 이지아라는 존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는 아테나와 이지아를 연결짓지는 못했다. 아테나는 시스템의 신생 같은 존재였고 이지아는 현실의 진흙탕에서 발버둥치는 가련한 천재였다. 그는 그저 이 불쌍한 천재 후배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고 싶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 아직도 과거의 그 총명함이 남아있는지. 민주는 재킷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다. QA, 부서로 가지.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CEO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회사의 가장 낮은 부서였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QA 사무실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 일어섰다. 다들 편하게 앉으시오. 그냥 현장 점검차 들렀소.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말하며 사무실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 최 이사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그 복장 불량 직원. 낡은 후드 티셔츠를 입고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을듯이 앉아있는 작은 뒷모습. 지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위압감에 숨을 멈췄다. 온 사무실이 얼어붙은 이 침묵,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구둣발 소리.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다. 어제 최 이사에게 찍힌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CEO의 눈앞에까지 띄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 구둣발 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이지아 씨.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울렸다. 지아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끝났다. 맞선 자리에서의 거짓말. 쉬고 있다던 어머니의 허풍. 이 모든 것이 탄로났다. 그녀는 해고될 것이다. 아니면 최 이사에게 당했던 것보다 더한 모욕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민준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분노나 이틀 전의 냉담함과는 달랐다. 무언가 복잡하고 읽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동정일까? 아니면 경멸일까? 주변의 모든 동료가 숨을 죽이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아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이 상황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대표. 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스치는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상사를 대하는 직원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들킨 사람의 절박한 공포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궁지에 몰아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원래 하려던 말을 삼켰다. 어제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 이틀 전이군. 급하게 일어서서 미안했소.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CEO가 말단 여직원에게 미안했다고, 그것도 맞선 자리에서. 지아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줄은 몰랐소. 민준이 덧붙였다. 이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지아는 이제 자신이 CEO를 속이려 한 괘씸한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쏟아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 맞선은 저희 어머님이. 저는 정말.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접근 방식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려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셈이 되었다. 그는 화자를 돌리려 했었다. 아니, 괜찮소. 그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는 지하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그저 단순한 QA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말은 오히려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천재 소녀가 고작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아의 겁에 질린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계속들 하시오. 민주는 QA 부서를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이지아에게서 과거의 총명함 대신 현실에 짓눌린 깊은 공포만을 보았다. 그녀는 왜 그토록 자신을 두려워하는 걸까? 단순히 맞선 자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사무실에 남겨진 지아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최 이사에게 찍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CEO 강민준의 눈밖에 났다. 그녀는 자신이 아테나로서 민준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는 그의 구원자였지만 빛 속에서는 그가 경멸하는 말단 직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워졌다. QA 부서를 나온 강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자의 그 겁에 질린 눈동자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쩌다 그토록 총명하고 빛나던 소녀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저토록 두려움만 남은 모습이 되었을까?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것이 최 이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의심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개인적인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회사로 복귀한 그는 집무실 문을 잠갔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그 전까지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다. 그는 박선우 팀장의 배신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쥐고 있었지만 아테나의 경고대로 이것만으로는 최 이사의 꼬리를 자를 수 없었다. 더 확실한 최 이사 본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는 아테나에게 응답해야 했다. 그는 다시 암호화된 개인 단말기를 열었다. 이 미스터리한 조력자가 이지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 그에게 아테나는 아테나일 뿐이었고 이지아는 그가 지켜주지 못한 과거의 상처였다. 그는 아테나에게 간결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는 확인했다. 박 팀장은 믿기라는 말. 동의한다. 당신의 계획은 뭐지? 답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마치 그가 메시지를 보낼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지아는 사무실에서 돌아오자마자 민중과의 충격적인 만남으로 떨리는 손을 애써 부여잡고 아테나 모드로 복귀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강민준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아테나로서의 그녀가 이자로서의 그녀를 삼켜버렸다. 아테나의 메시지는 차갑고 단호했다. 함정을 파야 합니다. 최 이사는 지금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오만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해야 합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프로젝트 매각을 받아들이라고. 그는 반문했다. 그렇습니다. 아테나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은 패배를 인정하십시오. 시스템은 복구 불가능하며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 이사의 매각 제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미끼입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프로메테우스를 포기하는 척하라는 말이었. 그 다음은 최 이사는 매각을 즉시 진행하려 할 겁니다. 아마도 그가 미리 정해둔 구매자가 있겠죠. 그 구매자는 그와 한통속인 경쟁사일 거고요. 그들은 이 사회 결정이 나자마자 데이터 이관을 요구할 겁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테나의 계획은 대담했다. 내가 프로메테우스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없는 가짜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일종의 허니퍼트입니다. 박선우 팀장이나 최 이사 측 내부자가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할 때 그들을 이 가짜 서버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가짜 서버에 접속해 기밀 데이터라고 믿는 미끼 데이터를 빼내가는 순간 그들의 모든 접속 기록,
IP 주소, 그들이 사용하는 은밀한 백도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 이사를 이사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겁니다. 민주는 아테나의 계획을 읽으며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의 실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전략가의 솜씨였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동맹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했다. 좋소. 그렇게 하지. 그는 아테나에게 동의의 뜻을 전했다. 가짜 서버 구축은 얼마나 걸리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완료됩니다. 당신은 연기만 잘하면 됩니다. 대표님, 아테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민조는 자신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이 존재가 왜 자신을 돕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판사판의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즉시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패배감과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최 이사님. 아무래도 이사님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최 이사는 전화기 너머에서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강 대표, 시스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실패했습니다. 밤새 고민해봤지만 더 이상 버티는 건 회사에 해만 끼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이사님의 제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매각을 추진해 주십시오. 민주는 치욕을 견디는 듯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최 이사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른했어. 그 기쁨을 감추며 위로하는 척 말했다. 허허. 강 대표, 현명한 판단이요. 젊은 나이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지. 알겠네. 내일 이사회에서 봅시다. 뒷수습은 이 늙은이가 잘 처리해보겠네. 전화가 끊어졌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다. 최 이사는 이제 자신의 승리를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 그는 분명 실수를 저지르게 될 터였다. 한편 최 이사는 전화를 끊고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어린 놈. 결국 항복인가.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경쟁사이자 이번 프로메테우스 데이터의 구매자인 해외 기업의 담당자였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 직후 데이터 전송이 시작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보안 이 팀장 박선우에게였다. 박 팀장, 수고했네. 내일 이사회에서 강 대표가 항복 선언을 할 걸세. 결정이 나는 대로 자네가 데이터 이관을 맡아야겠네. 구매자 측에서 이미 접속 루트를 보내왔네. 내가 보내주는 좌표로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전송하게. 박선우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사님. 하지만 이 실장이나 다른 팀원들이 걱정 말게. 이사회 결정사항인데 누가 토를 달겠나. 자네는 그저 시스템 점검을 가장한 백업 작업을 한다고 둘러대게. 모든 책임은 강 대표가 지게 될 테니까. 최 이사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낮은 곳 옥탑방에서는 가장 위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아는 아테나로서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의 거대한 아키텍처를 복제하여 완벽한 디지털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퀀텀 리프의 핵심 서버와 100% 동일했다.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AI 알고리즘, 가상의 학습 데이터, 심지어는 최근 발생했던 오류 로그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최 이사나 박선우 같은 내부자조차도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챌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요새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지아는 이 가상 환경에 접속하는 모든 경로, 모든 키보드 입력, 모든 데이터 패킷을 기록하는 추적 코드를 심어놓았다. 범인이 이 서버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미끼 데이터에 특별한 비콘을 심었다. 이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어 열리는 순간 지하의 터미널로 즉시 신호를 보내오도록 설계했다. 최 이사가 그토록 원했던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기술은 사실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터였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밝아왔다. 지아는 꼬박 이틀밤을 새웠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마침내 모니터에 가상 환경 구축 완료, 트랩 활성화 라는 메시지가 녹색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남은 것은 강민준의 연기와 범인의 탐욕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창문 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내일 오전 10시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의 운명이,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집무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다. 그는 샤워를 하고 가장 완벽한 슈트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테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는 끝났다. 이사회가 시작된다. 오전 10시 정각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30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창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두꺼운 방음 유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 이사들이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강민주는 테이블 상석 CEO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안색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낸 듯 깊은 피로감과 패배감이 엿보였다. 물론 그것은 아테나의 시나리오에 맞춘 그의 완벽한 연기였다. 그의 맞은편 이사회의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앉은 최 이사는 달랐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회사의 위기를 걱정하는 노련한 경영자의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숨겨지지 않고 번뜩였다. 그는 오늘 마침내 강민준이라는 젊고 오만한 애송이를 꺾고 이 회사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참이었다. 자, 이사님들 모두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이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며 위로하는 듯한, 그러나 실제로는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안건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붉은색 오류 코드와 복구 불가능 경고가 떠 있었다. 보시다시피 강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전면적인 시스템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핵심 데이터가 오염되었고 우리 보안팀의 밤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최 이사는 이사들의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물론 젊은 강 대표의 용기와 도전 정신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해서야 회사 전체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는 마치 민준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표, 이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죠.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절망적으로 들렸다. 최 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민준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최 이사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알고리즘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이럴 수가. 결국 이렇게 되는군. 민준의 지지 세력이었던 몇몇 이사들조차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사는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강 대표의 용기 있는 인정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거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이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사를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행히도 이 프로메테우스의 자네, 즉 오염되기 전에 백업 데이터와 기본 아키텍처라도 구매하겠다는 해외의 제타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헐값이지만 이마저도 감지덕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매각을 제안합니다. 제타 다이나믹스. 민주는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들이 바로 최 이사와 내통한 경쟁사였다. 지금 당장 매각을 결정해야 합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최 이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구매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그들은 데이터 이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지체했다간 이 기회마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 권한으로 프로메테우스 매각 안건을 즉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아테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연기를 해야 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회사를 위해 최 이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호였다. 최 이사는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즉시 데이터 이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안 2팀의 박선우 팀장이 이 작업을 맡아 진행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로 박 팀장에게 진행하라는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그 시각 퀀텀 리프테크의 가장 낮은 곳 QA 부서의 한적한 서버실. 박선우 팀장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에게서 받은 구매자의 접속 경로와 프로메테우스의 원본 데이터 서버라고 그가 믿고 있는 주소를 입력했다. 그가 접속한 곳은 지아가 밤새 구축한 완벽한 허니팟 서버였다. 데이터 전송 시작. 박선우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가짜 데이터가 제타 다이내믹스라는 경쟁사의 위장 서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울의 가장 초라한 옥탑방, 지아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붉은색 경고등을 보고 있었다. 경고, 허니팟, 접속 감지, 접속자, 파크 SW, 보안 2팀, 데이터 전송 시작됨, 대상, 제타 다이내믹 서버 IP, 비콘 활성화. 잡았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보냈던 단말기를 통해 준비해둔 2단계 실행 명령을 전송했다. 다시 이사회 회의실. 최 이사는 승리의 축배라도 들고 싶은 표정으로 이사들에게 매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소한의 손실로 이 위기를. 그때였다. 최 이사님, 강민준이 그를 불렀다. 민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 이사는 순간 당황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사님들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개인 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프로메테우스의 오류 코드가 떠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박선우 팀장의 노트북 화면을 실시간으로 미러링한 것이었다. 실시간으로 화면 속에서 박선우는 기밀 데이터를 외부 IP로 전송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었다. 전송 대상 IP 주소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이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IT 지원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 화면 꺼. 누가 이사회 스크린을 해킹한 거야. 당장 IT 직원들이 허둥지둥 시스템을 제어하려 했지만 그들의 키보드와 마우스는 먹통이었다. 스크린 하단에 간결한 메시지가 떠올랐다. 시스템 접근이 아테나
에스나에 의해 통제됩니다. 아테나. 이사들이 술렁였다. 최 이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화면은 다음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최 이사와 제타 다이나믹스의 임원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다. 프로메테우스를 파괴하는 대가로 오고 간 거액의 자금 약속, 그리고 최 이사의 해외 비밀 계좌 입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최 이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아테나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아테나가 민준에게 보냈던 바로 그 증거. 박선우 팀장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 주입, 커널 로그였, 로그 파일 경로, var, 로그, sy's kernel, 로그 오후 2시 14분 33초, 그리고 그 명령을 승인한 최고 관리자 키. 그것은 바로 최 이사 본인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444번 포트의 백도어 설계도와 지금 이 순간에도 허니팟 서버에서 제타 다이내믹스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실시간 로그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 모든 범죄의 증거가 비콘이 심어진 데이터와 함께 경쟁사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버린 채 스크린과 최 이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이사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라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자였다.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에 선언했. 최 이사님, 당신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매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돈을 받고 고의로 파괴한 프로젝트를 바로 그 배우의 경쟁사에게 팔아넘기려 한 겁니다. 민준이 문을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와 법무팀,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당신은 방금 이사회 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준. 내 놈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최 이사는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미친 듯이 발악했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추악한 본성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굳어있는 박선우 팀장 증인으로 배석해 있었다에 멱살을 잡으려 했다. 박선우, 내 놈이 모든 걸 꾸민 거지. 이 배신자 최 이사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박선우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아테나가 구축한 허니팟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QA 서버실에서 강민준의 직속 보안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곳으로 끌려온 직후였다. 이미 늦었습니다. 최 이사님, 강민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충격과 경악에 빠진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사님들께는 따로 설명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단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사들이 경악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모든 오류 로그와 시스템 붕괴는 최 이사와 박 팀장이 고의로 주입한 악성 코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서버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아테나라는 이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익명의 조력자, 아테나라고 불리는 이 화이트햇 해커 덕분입니다. 민주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테나가 어떻게 백도어를 발견하고 어떻게 경고를 보냈으며 어떻게 최 이사를 잡기 위한 완벽한 허니팟 함정을 설계했는지. 이사들은 이 모든 것이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거대한 사기극의 들러리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아테나라는 미지의 존재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는 안전하다는 건가?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짜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훔쳐간 것은 아테나가 그를 잡기 위해 심어둔 가짜미끼 데이터일 뿐입니다.
최 이사는 법무팀에 의해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강민준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강민준, 아테나, 그딴 유령 같은 놈이. 그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먹혀 들어갔다. 이사회는 그렇게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회의실이 정리되는 동안 강민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테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존재. 그는 이사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왜 아테나는 자신을 도왔을까? 그는 어제 QA 부서에서 마주쳤던 이지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겁에 질려있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던 그 눈동자. 최 이사가 바로 그 부서, 바로 그 여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사실. KAA스트를 자퇴한 천재, 아버지의 파산, 그리고 그 파산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최 이사.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테나의 동기는 복수였을까? 최 이사를 향한 복수, 그리고 자신을 도운 것은. 그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지아는. 지금 김비서 민준이 소리쳤다. 당장 QA 부서 상황 확인해. 이지아 씨. 그 직원. 아직 사무실에 있나 김비서는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즉시 전화를 돌렸다. 대표님. QA 부서 사무실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아니야. 민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최 이사는 잡혔지만 그의 손발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는 분명 아테나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테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이지아가 이 모든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을 수도 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민준은 이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30층에서 12층까지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렸다. 그 시각 12층 QA 부서 사무실. 이사회 소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이 일찌감치 퇴근한 뒤였다. 지아도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녀는 아테나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다시 초라한 이지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피로가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가 막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사무실 입구에 센서 등이 켜졌다. 아직 퇴근 안 한 사람이 있었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장을 입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건들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섰. 그들의 눈은 정확히 지아를 향하고 있었다. 당신이. 이지아 씨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다. 최 이사님이 당신 좀 모셔오라고 하셔서 말이야.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지아는 뒷걸음질 쳤다. 최 이사. 모든 것이 발각되었는데도 그의 손이 여기까지 뻗친 것이다. 그들은 아테나의 정체를 아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본보기로 자신을 해치려는 걸까?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끄럽고 따라와. 남자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의 물건들을 그에게 집어던지고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좁은 사무실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녀는 파티션 뒤로 몸을 숨겼지만 곧 구석으로 몰렸다. 이런. 성가시게 군에 남자가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찰나였다. 그 손치워 황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숨을 몰아쉬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CEO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다. 뭡니까? 당신은 여긴 지금... 그들은 민준을 알아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건 최 이사님의 지시입니다. 비켜주시죠. 대표님. 그들은 민준을 밀치고
지아에게 다가가려 했다. 내가 그 손 치우라고 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애송이가. 남자가 민준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민준은 예상외로 날렵하게 그 주먹을 피했다. 미국에서 보낸 학창시절, 그는 단순히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그는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호신술과 격투기를 익혔다. 민준은 남자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팔꿈치로 다른 남자의 복부를 가격했다.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그의 동작은 절박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지아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잠재된 힘을 끌어냈다. 감히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을.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저 책상 물림인 줄 알았던 CEO가 거세게 저항하자 그들은 당황하여 주춤했다. 그 사이 민준의 호출을 받고 뒤늦게 뛰어온 보안 요원들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저놈들. 당장 잡아. 두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지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이지아 씨, 이제 다 끝났어. 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녀가 미처 끄지 못한 모니터 화면, QA 테스트 스크립트 창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검은색 터미널 창. 그곳에는 그녀가 아테나로서 사용했던 낯익은 코드라인과 허니팟의 마지막 로그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민준의 숨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아를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 작은 여자, 최 이사에게 모욕을 당했던 말단 직원, 빚 때문에 맞선에 나왔던 중학교 시절의 천재 소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지아. 그가 거의 속삭이듯 불렀다. 너였어. 지아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아테나가 너였어.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만이 아닌 모든 것을 들켜버린 천재의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한 줄기 체념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지아의 붉게 충혈된 눈에 어른거렸다. 강민준의 마지막 질문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아테나가 너였어.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하는 탄식에 가까웠다. 지아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이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남자 앞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떨리는 턱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민준에게는 천마디의 확답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눈앞에 이 여자, 빚에 쪼들려 맞선에 나오고 최 이사의 모욕에도 고개 하나 들지 못했던 이지아. 그녀가 바로 퀀텀 리프 전체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던 전설의 해커 아테나였다.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지하의 책상 모니터에 떠있는 검은색 터미널 창과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지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엄청난 부조화,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동정했다. 그녀를 지켜줘야 할 불쌍한 후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녀가 자신을 그리고 퀀텀 리프를 지켜낸 것이다. 그는 그녀의 능력은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그녀가 만든 무대 위에서 승리의 연기를 했을 뿐이다. 그는 며칠 전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녀에게 했던 오만한 질문과 심지어 돈을 던져주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얼굴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이지아. 그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내가 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파산한 것도, 그녀가 이런 구석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었던 것도, 그녀가 오늘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도. 지아는 그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에 걸쳐진 민준의 재킷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그녀는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쟁이 딸 리지아도 어둠 속의 아테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지아였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선택. 민준이 되물었다. 최 이사.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파산시켰어요. 지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퀀텀 리프의 이름으로 지아 소프트라는 작은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켰죠. 아버지는 모든 걸 잃으셨고요.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의 불길한 예상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난 몰랐어. 알아요. 지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대표님이 알았다면 막으셨겠죠. 하지만 대표님은 그때 실리콘밸리에 계셨어요. 모든 건 최 이사 혼자 꾸민 일이었죠. 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낡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퀀텀 리프에 들어왔어요. 어떻게든 최 이사의 비리를 캐내고 싶었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를 보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열정이 실렸다. 그건 완벽한 코드였어요. 대표님의 이상이 담겨 있었죠. 차마 그걸 최 이사 같은 인간이 망가뜨리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을 도운 거예요. 내 복수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 코드를 지키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선배가 수학 문제를 풀던 모습을 처음 봤을 때처럼 완벽한 걸 지켜내고 싶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동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순수한 창조자로서의 열망이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몰라보고 모욕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CEO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강민준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날 그리고 회사를 구해줘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김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그들은 제압당한 괴한들을 끌어내가고 있었다. 민주는 지아의 팔을 잡았다. 여긴 위험해. 일단 내 사무실로 가자. 30층 CEO 집무실, 12층 QA 사무실과는 다른 세계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다. 민주는 지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지아는 여전히 낡은 후드티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민준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부하, 직원이나 후배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녀가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지혜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모르겠어요. 일단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죠. 빚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니까. 민주는 그 말에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지아 씨, 아니, 아테나. 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번에 회사에 기여한 가치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요. 단순한 포상금 수준이 아니야.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법무팀장과 인사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몇 분 뒤 임원들이 긴급히 호출되어 민준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낡은 후드 티차림의 지하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민준의 다음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 있는 이지아 씨가 바로 아테나요. 민준이 선언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번에 최 이사의 반역 행위를 막고 프로메테우스를 구해낸 장본인이요.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전설적인 해커 아테나가 이런 젊고 초라한 여성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주는 법무팀장에게 지시했다. 최 이사의 모든 혐의를 조사하시오. 특히 몇 년 전 지하소프트 인수 합병건을 최우선으로 재조사해서 피해를 원상복구할 방법을 찾으시오. 이지아 씨 가족이 입은 모든 피해는 퀀텀 리프가 책임지고 배상할 거요. 그리고 그는 인사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지아 씨에게는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최고 등급의 포상금을 지급하시오.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또한 그는 잠시 지하를 바라보았다.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내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겠소. 프로메테우스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 보안 및 차세대 AI 개발을 총괄하는 독립부서요. 부서의 이름은 아테나랩, 에테나랩으로 하지. 그리고 그 부서의 총괄 책임자, 부사장급 직책으로 이지아 씨를 임명하겠소. 모든 인력과 예산은 그녀에게 정권을 위임하겠네. 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사장 아테나랩에 그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다. 대표님, 전 그런 자리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려는 건가? 민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며칠간 당신은 나를 포함한 퀀텀 리프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용기를 보여줬어. 당신 말고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어. 이건 내 부탁이자 CEO로서의 명령이요. 그 후 며칠간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최 이사와 박선우 팀장을 비롯한 내부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하 소프트건을 포함한 최 이사의 과거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졌고,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다고 자부했던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지아의 가족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포상금과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어머니 김 여사는 처음 그 돈을 보았을 때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저 맞선 한번 잘 봐서 인생 역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천재성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알고는 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지긋지긋했던 빚독촉에서 마침내 벗어났다. 그리고 한 달 뒤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의 가장 높은 층 CEO 집무실 바로 옆에 아테나랩의 유리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낡은 후드티 대신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은 지아가 그녀의 팀원들, 그녀가 직접 스카우트한 최고의 인재들이었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위축감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만이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이 그녀의 사무실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지아가 그를 발견했다. 대표님, 무슨 일로? 그냥 잘하고 있나 보러 왔소. 민준이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당신 덕분에 원래 궤도, 아니,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군. 선배. 아니, 대표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아도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